자,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성인 주필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유엔의 권고도 있고 네. 평등하자, 차별 금지하자. 네. 듣기에는 아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소득세를 내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소득이 작지만 저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은 액수로 소득세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다르게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요것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사이에 틀린 것들을 집어넣지요. 은근슬쩍. 뭐냐면 네. 간첩, 그렇죠? 또는 이제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을 평등법이라는 이름 하에 승그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마구 그렇게 들어가게 그렇죠. 예. 이게 예.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용감무쌍한 일 같은데 진성호 전 의원 보시기에 이거 정말 입법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용감무쌍한 법안을 입법하자고 한 겁니까? 자, 이 김 의원과 함께 정복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기 의원, 네. 다음에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김광진 의원 뭐 등등해서 지금 명단이 나오고 예, 있네요. 이름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 김미희, 김선동, 김광진, 최루탄, 김선동. 임수경, 이석기, 김재현 이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장 차별 금지가 아닌 차별된 나라 왕조시대를 상상시키는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 법안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추상적인 법안입니다.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포괄 금지라는 게 뭐냐면 네. 대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는 몇 가지 고려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원이 있는가 네. 또는 다른 입법된 법들과 충돌은 있는가 뭐 이런 예. 것들을 갖다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정말 용감무쌍한 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네. 노사 문제, 혼인 문제, 상속 문제, 교육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기존 법안들과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그래서 법 체계를 다 헝클어뜨릴 수도 있다. 대혼란이 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네. 얘가 동성애 성향이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대개 아드님이 좀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조금 어디 상담 치료를 좀 받으시든가 좀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소수파니까 아니 그 말을 네. 못 그 말을 하게 못 되는 하게 거예요.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 말을 얘기입니다. 못 하게 된다니까. 그걸 영국에서? 차별이라고 아니 동성애자를 만약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네. 교육에 적용, 학교에 적용되면 그렇게 돼요. 그 그렇게 말을 된다. 못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담배 냄새가 나는데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현행범이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네. 그 강남 지역이나 일단 그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사교육이 발달된 지역은 나름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하고 난 뒤 1년이 지나 보니까 특히 강북권에서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좀 나은데 중학교의 학생들이 갑자기 민학 분위기가 나빠지게 돼가지고 이른바 공포의 중학교 2학년. 그럼요. 지금 국가는 누가 이끕니까? 범생이들이 국가의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요. 황교안 같은 놈들.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교회 목사가 하라는 대로 무슨 부모가 선생님이 직속상관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무조건 네 하고 하는 놈들이 국가의 엘리트를 형성하고 그게 관료를 만들고 권력을 형성해서 하여금 얘들아 제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크지 마라. 니들 멋대로 커라. 그게 최소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 법제화가 되고 나면 곳곳에서 다 이제 소송하고 뭐 그렇게 되는 사회 거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거예요. 유엔의 권고사안인 평등법을 안 지키는 사회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그런 후진 나라다. 나라다. 네. 그걸 외국에 이제 홍보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막 외국에 떠드는 거지. 근데 거기엔 딱 빠져 있지. 뭐냐면 여기 평등법은 이 모양으로 생겨 먹었고 네. 영국의 평등법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 빠져 있는 전제는 거지. 빼고. 네. 그냥 평등법을 안 지키는 불평등한 나라다. 그 얘기만 떠드는 거죠. 지금 더 황당한 거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도록 바로 만들어놨지 그겁니다.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친성호 의원께서는 좀 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아주 골 때리는 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법안은 다른 나라 아마 인권이나 이 평등법에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이번에 만약 이렇게 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마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아마 기구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교육, 네. 노사, 결혼, 혼인 모든 분들이 난 차별받았다. 나는 지역 차별받았다, 뭐 성차별받았다, 다 이리 달려갈 텐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거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넘어서는 슈퍼 울트라. 사법. 네. 근데 슈퍼 울트라. 사법이 경찰 조직이 되죠. 근데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가인권위를 잘 모르시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대한민국 기구면서 대한민국 기구가 아닌 조직이에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유엔의 거지? 인권조약에 가입을 해서 유엔 네.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조약에 의한 조직이에요. 네. 이 조직의 원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국제 선진사회 기준으로 인권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정보기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이 조직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국가인권위가. 네. 개별 사안 신고받아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판정할 권한 사실은 자격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상근 직원의 70~80% 이상이 이제 시민운동권, 깡통진보 시민운동권 출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법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또 특채가 많습니까? 특채가 거기 많아. 공채가 거기. 아니고? 예, 예. 네. 경력 인정 특채 이런 게 많다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가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제소를 하는 경우에 네. 문제가 심각한 게요. 이게 국세청 같은 구조예요. 사람 잡아서 너 살인했지 하면은 검사나 경찰이 살인의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은 안 그렇다고 의심 받은 사람이 안 했음을 증명해야 되거든. 국가인권위가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국가인권에 만약에 장 박사님을 제소를 하면 인권 네. 침해했다고 장 박사님이 나 침해한 바 없다라고 증명해야 돼요. 입증을 할 책임. 입증 책임이 지난달 성추행범으로 몰린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지었는데도 학생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과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송 교사가 다리 떠는 학생의 무릎을 친 것인데 자율학습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송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한 학생이 1년 전 있었던 친구의 일을 성추행으로 확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했고 성추행을 진술한 여학생도 진술 내용이 허위였다는 문자를 송 교사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탄원서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송 교사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격리 조치로 넉 달여 동안 학교에 출근도 못한 송 교사는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리자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저 사람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 가정이 됐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범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인권센터라는 곳이 사람 인권을 말살을 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네.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선의에서 차별 금지를 시키고 싶은 건지. 네.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법입니다. 그게 시청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선의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최소한 흔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0년 동안 동성애자를 감옥에 보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래 동성애란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사회 왈자들이 몰려가서 망신 주고 주먹으로 패서 사람 병신 만들고 이런 적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달라. 예. 근데 이거를 저런 식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